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와물TV 또 돌아왔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욕먹을 각오를 좀 하고 왔습니다. 요 일자 구멍 뚫어 보셨나요? 열심히 뚫고 계신가요? 욕할 준비 되셨나요? 요만큼 뚫었고요. 이제 계속 또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으니까 또 진짜로 같이 뚫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진도를 조금 더 빼볼게요. 자, 요만큼 뚫으셨으면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거를 하나를 더 뚫으시는 겁니다. 제가 욕먹을 건덕지를 요것만 준비를 했으면 괜찮죠?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. 저는 그 두 개를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. 나 저 새끼 이럴 줄 알았어. 어떡해요. 그냥 어차피 이왕 시작한 거 하나만 더 해보세요. 내가 저럴 줄 알고 나는 시작도 안 했지, 그러신 분도 물론 계시겠죠. 그렇지만은 한번 시작해 보세요. 계속 그 나사식하고 스톡만 할 수는 없잖아요, 그죠?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. 제가 한때는 호주 영주권을 따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을 했던 때가 잠깐 있습니다. 30대 때죠.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부족 직업군이라는 게 있는데요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이제 선택한 거는 독립기술이민인가? 뭐 이름이 아마 그럴 거예요. 부족 직업군, 그러니까 호주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직업군을 우리가 배워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갖고 있거나 그거에 대한 뭐 경력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영주권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.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용 기술, 그 다음에 요리 기술 이런 거를 도전을 많이 했었어요. 호주 영주권 그 도전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? 다 아실 거예요. 아주 유명한,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쉬운 그런 그 분야였기 때문에 그거를 도전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호주 이민성에서 지금부터는 부족 직업군에서 요리와 미용을 빼겠다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. 이제 막 그걸로 꿈을 가지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호주 가서 식당도 좀 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꿈을 키우던 사람들이 완전 꿈이 다 무산돼버린 거죠. 물론 다행히 이제 저는 그쪽으로 한 게 아니었고, 제가 영주권을 도전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막 한참 준비를 할 때 그 시기쯤에 그런 발표가 났기 때문에 저는 아예 시도도 안 했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피해가 온 건 아니지만, 아마 그거를 진짜 1년 넘게 2년 가까이 이렇게 준비를 하신 분들은 타격이 상당히 크셨을 것 같아요. 허무하죠. 허무합니다. 내가 지금껏 뭘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허무합니다.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아직까지 한국에 살고 있고, 아직까지 그 영주권에 대한 꿈을 버리진 않았습니다. 아직까지 영주권에 대한 꿈을 버리진 않았는데, 이제 40이 넘어가고 애들도 어느 정도 학교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하니까 그 꿈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. 하지만 꿈은 버리진 않았습니다. 제가 요런 말씀을 지금 뜬금없이 드리는 이유는, 지금 요 미니카 시장의 상황이 딱 이렇죠. 뭔가 꿈을 가지고 유저를 모아보고자 방송을 제작을 하고 대대경 만드는 거, 뭐 언리미티드 차량 만드는 거, 이런 것들을 리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, 물론 이제 저 혼자는 할 건데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알려드리고 할 필요가 있나? 앞으로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응원해 주시는 분들, 그 다음에 힘내라고 해주시는 분들, 좋아해 주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분들께 제가 방향을 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, 지금까지 어떤 노력들이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저의 책임이 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. 왜냐면 저 지금도 이거 일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자 가공 금지 뭐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, 그죠? 예를 들자면 뭐 일자 가공을 못하게 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.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막 했는데 일자 가공 금지, 아씨 뭐야,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?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걸까요? 다 필요 있나? 그냥 나만 즐거우면 되지. 이제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
항상 결론에 다다르는 부분이 뭐냐면 다 필요 있나? 나만 즐겁게 하면 되지.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가 되죠. 누가 뭐라든. 자,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작업을 하나 할 겁니다. 요거는 이제 조용히 혼자 앉아서 왜 그럴까를 연구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작업인데요. 한번 보시죠. 자, 오늘은 요 돼지 미니카, 제가 뜬금없이 기본 킷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, 기본 킷 리뷰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 방송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녀석이 등장했던 장면이 나오죠. 그 영상을 보시면 기어 갈리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막 잡소리가, 오만 잡소리가 다 납니다. 그거를 오늘 그 소리를 한번 하나하나 잡아볼 겁니다. 여기 슈퍼 투샷시 같은 경우에는 구동부의 소리가 조금 많이 나는 편입니다.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기어도 막 깨져 있고 이빨이 나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. 자, 한번 보죠. 일단 기어들이 다 온전하게 성하게 붙어 있는지 저 케미컬도 도포를 한번 해보고요. 잡소리가 많이 난다는 거는 그만큼 저항이 발생을 한다는 뜻이거든요. 분명히 이빨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안 나갔네요. 진짜네. 이빨이 안 나갔네. 이빨이 안 나갔어요. 이게 아이고, 이게 헛돌고 있네요. 지금 요거는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손으로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요거는 굴릴 때 무조건 동력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죠. 일단은 기어가 일단 무조건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, 아이고, 요것도 이렇게 빠지죠. 요거 손으로 이렇게 빠질 정도면, 물론 좀 세게 잡으면 손으로 빠지기도 하겠지만, 자, 요거는 교체를 한번 해줘 볼게요. 요 황동축 파츠 같은 경우에는 좀 내구성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황동축을 추가를 해준 것 같은데, 요 황동축 때문에 오히려 더 저항이 발생을 합니다. 소리도 좀 시끄럽고요. 황동축이 없어도 되는 걸로 요것과 요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구멍의 사이즈가 다릅니다. 보이시죠? 요거랑 구멍의 사이즈가 다른 거 보이시죠? 자,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요런 파츠를 끼워줘야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거고요. 요거는 요게 없어도 가능합니다. 요게 분명히 이빨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오일 도포를 안 해서 그렇게 시끄러웠던 건가? 이 중에 이빨이 살짝 하나라도 이렇게 딱 나갔으면 제가 교체를 할 텐데 안 나갔어요. 지금 마음 같아서는 새 걸로 교체를 하고 싶지만 너무 쓸데없이 또 새 걸로 교체할 필요는 없으니까. 그래요, 이빨이 지금 하나도 안 나갔어요. 다 정상이에요. 제가 이 킷을 택한 이유는 우리 둘째 녀석이 이 미니카를 제일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제일 자주 가지고 노는데, 그래서 좀 조용하게 가지고 놀으라고. 너무 시끄러웠죠, 지난번 영상. 피니언 카운터가 망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정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빨이 나간 게 있나. 지금 기본으로 나온 것들이 다 보면 손으로 이렇게 돌려도 아이고, 이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. 다 필요 없는 것들. 아유, 이거 뭐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빠지는 것들은 이미 글러먹은 것들입니다. 이렇게 하나 새로 까야 되겠어요. 슈퍼2S는 프로펠러 샤프트죠. 이걸로 교체를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. 어우, 예, 이렇게 짱짱해야죠. 이게 손으로 안 돼요. 오일 도포를 하실 때 금속류와 플라스틱이 만나는 부분,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 저는
이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이 친구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, 그러니까 이게 가공이 가능하면 이 테두리 부분을 살짝 깎아서 이 부분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. 만약에 가공이 가능하다면요. 근데 이제 가공이 가능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죠.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은 깎지 않고 그냥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앞바퀴가 뭔가 조금 아까부터 이게 좀 기분이 나쁘게 안 들어갔어요. 이게 지금 뭔가 좀 이상해요. 뭐 나중에 스타비로 쓰고. 네. 아무것도 장착 안 했을 땐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. 기분 좋게 이런 식으로. 여기도 원래는 도포를 하고 닦아주고 하는 작업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지금은 소음을 줄여보고자 하는 용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방울씩만 딱 해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돌면서 도포가 되거든요. 모터를 카운터 기어, 카운터도 이런 부분. 슈퍼2 같은 경우에는 요거 끼우는 것도 조금 애매하죠. 이게 딱 기분 좋게 처음에 할 때는 딱 기분 좋게 안 들어가요. 뭔가 좀 안 맞았어요. 됐어. 이런 느낌으로 기분 좋게 좀 딱 들어갈 때까지 계속 조물딱 해주셔야 됩니다. 지금은 베어링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쇠와 플라스틱이 마찰되는 부분, 요거 이렇게 좀 쇠와 플라스틱이 마찰되는 부분. 우리 애들이 만든 거라 지금 이런 부분 막 이 니퍼가 잘 안 돼 있죠. 저는 그냥 이런 거 다 남겨둡니다. 어차피 자기네들이 커서 아 내가 이렇게 만들 때 이거를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썼고 만들었었구나. 그런 거 그냥 나중에 추억 삼아 보라고. 굳이 애들이 만든 건 웬만해서는 손을 안 대는 편이에요. 건전지 한번 넣어볼까요? 또 소음이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아주 많이 줄었죠. 이렇게 소음이 발생할 때는 지금은 좀 조용한 편이라 한 번에 지금 성공을 좀 했는데요. 이렇게 한번 틀어보시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죠. 아까는 이런 소리가 났었죠.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뭔가 문제가 있는 소리가 납니다. 지금은 이렇게 좀 틀어져도 조용하죠, 그죠? 자, 제가 보기에는 이 차의 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요 부분, 이 황동 부싱, 이것 때문에 아마 가장 컸던 것 같고요. 지금은 다행히 기어가 깨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으니까.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조용한 차가 분명히 빠릅니다. 자기 차가 이상하게 소리는 시끄럽고 남들 차처럼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. 내 차에 소리 나는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서 그 부분 교체를 해주시든지 오일을 도포를 해주시든지, 그래서 차를 조용하게 만드는 게 빠른 지름길입니다. 이거 우리 아들한테 갖다 주면 소리가 조용해졌다고 좋아할 것 같지는 않고요. 또 분명히 시끄럽게 뭔가를 만들 겁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기본 킷 잡소음 잡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별거 아니긴 한데 가끔씩 보면 이 안에 있는 그 황동 부싱이 안 빠져서 엄청 그런 경우는 그냥 요 동그란 줄로 그냥 쑥 밀어넣기만 하시면 짠! 밀어넣으면 쏙 빠집니다. 진짜 별거 아니죠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또 찾아오겠습니다.